두 모녀를 칼로 37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만든 이 피의자를 심신이 미약하다는 핑계를 대며 변호를 했다는 사실은 우리의 말문을 막히게 만듭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때 아닌 예전 논란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놀란 건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의 이 논란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이 많았다는 거. 야, 그렇게 언론에서 때리고 계속해서 내보냈음에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 그래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건가 싶기도 하네요. 한간에 들리는 말로는 이재명 형수님 관련 욕설 녹음을 아직까지 듣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이런 거 보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이재명 후보의 그간 논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 듯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논란 중에 한 가지, 바로 이재명 후보의 조카 살인사건 변호, 암사동 모녀 살인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더불어 왜 이 조카 변호 논란으로 이재명 후보가 비판을 받는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재명의 조카 김모씨, 성남에 있는 폭력 조직원이었던 김모씨는 2006년 5월 8일 어버이날 새벽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서 어느 두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죠. 김모씨는 2003년부터 2년간 사귀었던 공모씨, 즉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딸인 공씨와 김모씨의 교제를 탐탁치 않아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경제적인 무능과 학력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공씨의 부모님은 계속해서 둘의 교제를 반대해왔고, 결국에 2005년 말 여자친구 공씨는 헤어짐을 김씨에게 통보합니다. 이 통보를 듣고 격분한 김모씨는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협박 메일을 보내고 스토킹을 하고 때로는 집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사건이 터지기 전 김모씨는 마지막 이벤트를 하겠다며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긴 이메일을 공모씨에게 보냈고, 2006년 5월 7일 범행에 사용할 칼을 비롯한 살해 도구를 구입해 공모씨 집 근처에 찾아옵니다. 주변에서 공씨를 기다리던 김씨는 공씨가 나타나자 칼로 위협을 하며 뒤쫓아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집 안에 들어온 그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를 흉기로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집안에 있던 아버지는 김씨가 휘두르는 칼에 맞서 싸우다가 5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습니다. 그분 아직까지 살아계세요. 공씨와 어머니는 방에 숨어 있다가 문을 부수고 들어온 김모씨에게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는데요. 당시 54세였던 어머니를 약 18차례, 그리고 여자친구 약 19차례 칼로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만듭니다. 그 후 범인 김씨는 현장에서 스스로 자해를 하며 병원에 입원을 하죠. 자, 근데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이 범죄자가 바로 대선 후보 이재명의 조카였다는 사실, 그리고 당시 이재명 변호사는 이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조카를 최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 갖은 방법으로, 즉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시도했다는 사실, 두 모녀를 칼로 37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만든 이 피의자를 심신이 미약하다는 핑계를 대며 변호를 했다는 사실은 우리의 말문을 막히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PC방 살인사건. 정신 나간 범인이 PC방 알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의 얼굴을 흉기로 난자해 살해한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을 대하는 이재명 후보의 자세,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던 본인의 조카를 변호할 때와는 너무도 다른 스탠스, 제가 읽어드릴까요? 살인은 엄벌하고 질환은 치료해야. 국민들은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에 분노합니다.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낙인 찍기도 우려합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책임있는 관리, 적극 대응,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면 살인도 분노도 우려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이 피드에서 정신질환을 핑계로 한 감형에 분노한다고 말을 합니다. 혹시 이 피드를 작성할 때는 이재명 후보님 살인마 조카를 변호했던 기억은 잠시 지었었나봐요. 그 당시에는 정신질환 심신미약을 핑계로 본인의 조카 감형을 위해 그렇게 변호를 하시더니, 만약 양심이 있다면 이 사건, 이 PC방 사건에 이런 식의 글은 작성하지 못했을 텐데, 뭐 이쪽 분들은 내로남불이 기본 옵션으로 탑재되신 분들이니까 이런 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다른 잔혹한 살인사건을 대할 땐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에 분노한다고 하고, 본인의 친지 조카가 정작 잔혹한 살인마가 됐을 땐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시도한 거. 더불어 이런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 여성 인권에 대해 논하는, 저 사건을 변호하는 순간 여성의 인권을 짓밟았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꿈쩍 않고 여성에게 표를 구걸하며 여성 인권을 위해 힘쓰겠다 말하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 얼마 전에는 무슨 여성시대에 들어가서 표를 구걸했다고 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조카 살인 사건, 대충 어떤 사건인지 이제 다들 아셨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윤석열 후보의 여성인권 정책 중에 일부입니다.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후보, 반면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심신미약으로 변호한, 그리고 마치 없던 일처럼 여성인권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하는 이재명 후보. 여러분은 누가 진짜 여성인권을 위해 힘써줄 대통령인 것 같습니까? 부디 여러분의 상식적인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시안튜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봅시다.